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스 스케이터가 경기 중 의상 문제로 위험을 감수하며 돌아오는 장면부터 수영선수가 수영복이 찢어져 경기가 변하는 순간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수백만 명을 놀라게 했고 회복력, 디자인 결함, 스포츠맨 정신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들 중 어떤 것이 회복력에서 기록을 깼고 어떤 것이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완벽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15개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프랑스 아이스댄서 파파다키스의 의상 문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프랑스 아이스댄서 가브리엘라 파파다키스는 파트너 기욤 시제롱과 함께 짧은 프로그램 중 예기치 않은 의상 문제를 겪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 그녀의 의상 목선 클립이 부러져 의상이 잠시 떨어졌고 이는 국제적인 생방송에서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파다키스와 시제롱은 뛰어난 프로 정신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공연을 마쳤고 81.93점을 얻어 짧은 프로그램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파파다키스는 나중에 즉시 문제를 알아차렸지만 루틴을 끝내기 위해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제롱은 이 문제로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그들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과 다른 스케이터들 사이에서 회복력에 대한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두 사람은 자유 댄스를 위해 돌아와 세계 기록을 세우는 공연을 선보였고 결국 프랑스에 은메달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파파다키스만 의상 문제를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유니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자 배드민턴 선수들의 레이스 스커트 문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배드민턴 팀은 선수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운동선수들의 몸매에 잘 맞는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니폼은 짧은 스커트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일본 전통 학교 유니폼과 비교되었습니다. 배드민턴과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에서 짧은 스커트는 흔하지만 이 특정 디자인은 다리를 앞으로 올리는 등의 일반적인 동작 중에 선수들의 안전 팬티가 노출되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을 더욱 부추긴 점은 이 팬티에 레이스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 일부 관중들은 이러한 디자인이 고등 경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스타일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진작가들이 선수들의 경기력보다는 유니폼에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대회 동안 미디어 보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 중에 의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스페인 수구 선수의 유니폼 문제가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스페인 수구 선수의 유니폼 문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여자 수구 경기 중 경기의 열기 속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선수의 수영복이 수중에서 싸움 중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면서 잠시 의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순간은 수중 카메라에 포착되어 주요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구는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스포츠로 선수들은 종종 심판의 시야에서 벗어난 채 수면 아래에서 위치를 잡기 위해 싸웁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두 팀은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수중 카메라는 경기 장면을 독특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방송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방송 네트워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지연을 두거나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 밖에서 의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중국 수영 선수 팡 지아이잉의 2009년 의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의 인내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2009년 로마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수영 선수 팡 지아이잉은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된 예기치 않은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여자 200m 자유형 중열승에서 팡은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된 첨단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는 중 그녀의 수영복이 찢어져
불행한 의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순간에도 팡은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며 1분 56.58초의 기록으로 경기를 마쳤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국제수영연맹 FINA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비섬유 소재 수영복을 금지하고 수영복의 재료와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기 환경을 제공하고 비슷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몸 자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10초의 부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더욱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에콰도르의 여자 역도 선수 마리아 알렉산드라 에스코바르 게레로는 역도 경기 중 힘든 순간을 겪었습니다. 127kg을 들어올리려 시도했으나 훈련 중에 한 번만 들어본 무게에 압도당하면서 고전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에도 불구하고 바벨은 너무 무거워 통제력을 잃고 결국 스쿼트 자세로 떨어지며 무게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순간을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든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생방송 중 카메라는 그녀가 앉았던 곳에 배뇨로 인한 작은 물웅덩이를 비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코바르는 우아하게 상황을 처리하며 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엄격한 체중 범주가 있는 역도에서 여성 선수들이 직면하는 독특한 도전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골반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문제로 선수들이 겪는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압박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2005년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프랑스 체조 선수 아멜리 레페넥은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도약하는 순간 찍힌 사진에서는 루틴 중 배뇨 문제가 발생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널리 퍼져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진은 체조 선수들이 이런 취약한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미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불균형 기계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최초의 프랑스 여성 체조 선수로서 역사를 쓴 레페넥은 이 공개적인 순간에도 회복력을 보여주며 이후에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성과는 프랑스 체조를 새로운 하이츠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의 고위험 경기에 의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주 멍후이의 수영복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간은 한 선수가 압박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자 100m 자유형 중결승에서 중국 수영 선수 주 멍후이는 매우 불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발 플랫폼에서 준비 중 주의 팔 동작이 예상치 못하게 수영복을 찢어 놓았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일부 신체가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카메라의 주목을 받았고 주는 당황했지만 조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발 총성이 이미 울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영복이 찢어진 상태로 그녀는 추가적인 수중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멍후이는 뛰어난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그룹에서 5위로 결승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저항과 집중력의 방해로 그녀는 결승 진출을 놓치고 전체 9위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경기에서 싸움과 예기치 않은 노출이 결합된 순간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몽골의 뭉흐바트 우란체책 선수와 아르헨티나의 파울라 파레토 선수 간의 여자 유도 48류급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경기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란체책 선수는 경기 내내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파레토 선수가 수비적인 껴안기 전술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란체책 선수는 상대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그녀는 파레토 선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치기 기술을 시도했고 파레토 선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란체책 선수의 유도복이 흐트러지면서 관중과 언론의 큰 관심을 끄는 의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치마가 밟히는 장면처럼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는 우란체책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듯했고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탄탄대로를 달리던 자동차에 펑크가 난 것처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파레토 선수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결국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마치 윷놀이에서 모가 나온 것처럼 짜릿한 역전승이었죠. 우란체책 선수에게는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 경기 후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격렬한 스포츠 경기 중 선수들의 복장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치 김연아 선수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2010년 1월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세계 봅슬레이 선수권 대회에서 영국의 봅슬레이 선수 질리언 쿡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쿡과 그녀의 팀 동료 니콜라 미니치엘로는 썰매를 출발시키려 준비하던 중 쿡의 꽉 끼는 경기복이 뒤쪽에서 찢어지면서 썰매 뒤쪽 카메라에 속옷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상사고에도 불구하고 쿡은 망설임 없이 경기를 계속하며 프로 정신과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훈련처럼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죠. 두 선수는 7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강남스타일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쿡은 이후 상황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언급하며 보호 장비를 착용한 덕분에 더 큰 망신을 면했다고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기 도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체조계의 전설 나디아 코마네치는 사상 최초로 10점 만점을 받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만점을 받은 최초의 체조 선수가 되어 이 스포츠에서 최고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함, 정확성, 그리고 예술성은 전 세계 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단 평행봉에서 동작을 연결하는 동안 손잡이에서 잠시 미끄러지면서 흠잡을 데 없는 흐름이 순간적으로 끊겼습니다. 그 작은 실수는 너무 짧아 많은 관중이 놓쳤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디아에게 그 미끄러짐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위에 인간적인 요소를 더했고 그녀처럼 완벽의 상징조차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체조 단체전 결승에서 시몬 바일스는 전 세계 관중을 놀라게 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뒤로 공중제비를 돌아 도마를 짚고 공중에서 2바퀴 반을 도는 고난도 기술인 아마나르 도마를 시도하던 중 도마를 짚고 공중에서 2바퀴 반을 비틀어야 하는데 바일스는 공중에서 예기치 않게 공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체조에서 트위스티라고 알려진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복잡한 공중 동작을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계획했던 2바퀴 반을 채 돌지 못하고 바일스는 1바퀴 반만 돌았고 그 결과 난도 점수가 낮아지고 착지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녀의 도마 점수는 66점으로 평소 그녀의 뛰어난 기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였습니다. 안전 위험과 팀 성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바일스는 용기 있게 단체전 결승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팀 동료들은 힘을 합쳐 미국 팀에 은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 고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챔피언의 정신을 시험했던 샤운의 밀러 위보의 허들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서는 선수,
사고 후 투지를 보여주는 선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바하마의 스프린터 샤운의 밀러 우이보는 여자 400m 결승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미국의 스프린터 앨리슨 펠릭스를 불과 0.07초 차로 이기며 결승선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관중들을 놀라게 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일었습니다. 밀러 우이보는 49.44초의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펠릭스는 49.51초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펠릭스는 밀러 우이보의 선두를 추격했으나 밀러 우이보는 선두를 지키기 위해 전력으로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착지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녀의 발이 미끄러져 무게중심이 어색하게 이동했지만 이 순간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제 육상 규칙에 따르면 선수의 결승선 도달은 몸통의 첫 부분이 선을 넘을 때 결정됩니다. 밀러 우이보의 몸통이 먼저 결승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녀의 다이빙은 규칙에 맞았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결승은 규칙 내에서 이루어진 승리였으며 세계 무대에서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승선에서 다이빙하는 것이 경쟁적인 스프린팅에서 공정한 전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통적인 스포츠맨 정신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미국의 스프린터 앨리슨 펠릭스는 여자 400m 결승에 출전하여 5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바하마의 샤운에 밀러 우이보가 다이빙하여 결승선을 통과하며 펠릭스를 0.07초 차로 이겼고 이 순간은 드라마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밀러 우이보의 시간은 49.44초였고 펠릭스는 49.51초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밀러 우이보의 예기치 않은 다이빙은 이 전술의 합법성 및 스포츠맨 정신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국제 육상 규칙에 따르면 결승선 도달은 선수의 몸통 첫 부분이 선을 넘을 때 결정됩니다. 밀러 우이보의 다이빙은 규정에 맞아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펠릭스는 이 은메달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여성 육상 선수로 기록되었고 총 7개의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주에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속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장비가 가져온 예기치 않은 위험과 관련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혁신이 재앙과 충돌한 또 다른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페스카라에서 열린 지중해 게임에서 이탈리아 수영선수 플라비아 조카리는 200m 자유형 결승을 앞두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고기능성 수영복이 뒤쪽에서 찢어져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영복은 드래그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당시 수영 대회에서 유행한 풀바디 레이싱 수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수트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칭찬을 받았지만 압박에 의해 쉽게 찢어지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카리에게 개인적인 수치심을 안겨준 것뿐만 아니라 수영계에서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0년 국제수영연맹 FINA은 풀바디 수트를 금지하고 모든 경쟁 수영복에 섬유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찰나의 사고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 수영 선수에서 의상 문제를 직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까지 스포츠 세계는 예측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선보입니다. 2009년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 아이스댄서 에카테리나 루블레바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파트너 이반 쉐퍼와 함께 의무 댄스 세그먼트를 공연 중 갑자기 분홍색 드레스의 어깨끈이 끊어져 잠깐의 의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블레바는 놀라운 프로페셔널함과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중을 유지하며 루틴을 마쳤고 관중과 심사위원들로부터 그 압박 속에서도 보여준 우아함에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즉시 큰 관심을 받았고 그들의 공연보다는 의상 문제에 더 많은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겨스케이팅, 의상 디자인과 관련된 더 넓은 논의도 촉발했습니다. 루블레바와 셰퍼는 이 순간이 그들의 경력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였고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완벽함보다 회복력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